네, 중동 리스크까지 해소가 되고 나니까 뭐 유동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더 불이 붙게 되면서 생각보다 오늘 좀 많이 갔죠. 우리 지수 많이 움직였습니다. 거침없는 하이킥 연출했고요. 유동성이 27조가 거래대금 들어왔거든요. 근래 들어서 보기 드문 금액도 찍혔습니다. 기록 참 많이 나온 하루였는데요. 네, 김정수 운용역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불꽃 시세에 대한 평을 오늘 좀 먼저 들어보고 싶고, 2차 전지 반란주의 지금 활약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눈길을 많이 갔던 시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상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밀어붙이는 시장이라는 표현이 지금 시장에 가장 적절한, 그 문장 같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인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주식시장이 참 작년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찬밥 신세였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환고 탈퇴해서 격세지감을 좀 느끼는 그런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월 3일,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 변수가 이전에는 디스카운트 요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호재에는 좀 둔감하고, 이만큼 호재가 나오면 주가는 이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만한 악재는 이만큼 주가가, 급락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면은, 이만큼 호재도 이만큼 급등을 하고, 이만한 악재도 주가가 이만큼밖에 하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가만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약간의 좀 재료만 던져주면 얼마든지 급반등 흐름을 일으켜주려고 하는, 그런 좀 시장이지 않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동 관련되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좀 공격하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정치 변수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악재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좀 호재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해드려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작년도 조선주나 방산주나 원전주 했던 것처럼, 그죠? 뭘 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언택트, 네이버나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종목도 콕 집어드렸죠? 그리고,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 이 종목하고, 이제 한국 콜마,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이런 주식들, 그 다음에 뭐, 코스맥스, 화장품 섹터들, 그리고 이것도 놓쳤다. 그럼 제가 금융지주 사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금융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은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작년도 조선주 우리가 11월 달 초에 조선주가 급등했었을 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또 저점이었잖아요. 우리가 현대중공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도 차트가 막 이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요때도 고점 같았잖아요. 그죠? 예, 요때도 고점 같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저 당시에도 고점인 것 같지만 더 간다는 얘기예요. 한번 시장에서 돈길이 열리면. 그래서 그 돈길이 열린 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종목이, 네이버. 그죠? 네이버. 그때가 아마 19만원대로 제가 기억합니다. 19만원대 중반,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한 4만 5천원대, 5만원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카카오페이,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우리 거리로 멈췄잖아요. 이것도 한 80% 이상 터졌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가운데서도 이제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 그죠? 이거 생각 자체를 다 바꿔야 된다. 생각 자체를.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것도 상한가 한번 금방까지 갔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중 정서가 가득했던 작년도보다는 올해는 중국을 척으로 두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좀 중심추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작년도 적으로 뒀을 때보다는 사업하기가 훨씬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동을 한번 가보시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피터 린치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쪽 공략하신 분들은 저는 잘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산주 하고 조선주하고 원전주 이쪽은 좀 간막을 좀 드렸고 전력주는 AI 반도체와 연결되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나 LSL 이런 거 막 전구점 나오지 않습니까? 뚝 나오잖아요. 전력주 좀 재료도 있었긴 하지만 전력주는 실질적으로 AI 반도체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2.0에서 저는 계속 이쪽이 더 좋게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놓쳤다 하면 제가 건설기계에 사면 된다고 했잖아요. 건설기계. 그죠? HD 현대건설기계. 이것도 한 7만 원 초반대였었죠. 그 다음에 HD 현대인프라. 이거는 이제 대박이 터졌고. 그 다음에 전진건설 로봇.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은 트럼프 2.0 관련된 주식들 쪽에서, 우리가 이제 수단매를 좀 시킨다고 한다면, 자금 수단매를 시킨다고 한다면 이쪽을 계속 공략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여러분한테 많이 좀 추천을 좀 드렸는데,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는 데 있어서 같이 따라가지 못했던 애가 누구였었냐면은 삼성전자였어요. 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뭐 200조를 넘어섰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직전 고점도 돌파를 못했거든요. 이유는 다 아시죠? 엔비디아 납품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AMD나 뭐 마벨 같은 경우는 뚫었는데 1등을 못 뚫다 보니까 이거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한 6만 2천 원 정도가 직전 고점인데 이거 돌파되면은 소부장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더 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없으신 분들은 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반도체 쪽으로 자금을 더 몰아서 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이 막 거의 다이렉트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런 시세가 막 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리기판 쪽하고 HBM 관련된 주식을 하면 좋은데, 한미반도체하고, 또 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상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누가 이쁨을 계속 받을 것이냐, HBM 1등이 이제 하이닉스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서로 경쟁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이 만약에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건 HBM 관련된 섹터들이 갑자기 한 10에서 20% 폭등이 연이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미터를 할 게 삼성전자 이 전고점을 넘어갈 것이냐. 만약에 넘어가면은 소부장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짜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내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내리면 한 20, 30% 수익 놓칠 거예요.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비중을 더 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 관련된 업체 가운데서 이제 필옵틱스, 햄트로닉스, SKC 이런 애들 좀 고개를 드는데 우리가 삼성전기 움직임을 잘 봐야죠.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하이닉스한테 1등을 빼앗겼잖아요. 그죠? 네, 이제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1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이제는 압도적 그냥 1등이 아니라 그냥 압도적 1등이에요. 삼성전자는 옛날에 기술 격차가 압도적으로 뛰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하이닉스가 있어서 삼성전자 시총이 한 15%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하이닉스가. 이익도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수준, 많이 보면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삼성 압도했는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그냥 완전 압도하고 삼성전자 저 밑에 있는 수준이에요. 저 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잘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3등이 우리가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지금 3등, 2등으로 올라와 있는 구조고 3등이 지금 밑에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뭘로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반도체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D램 쪽과 관련된 좀 난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해결 조짐을 보이고 같은데 기본적으로 HBM 벽은 저는 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계속 안 되는 거에 올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계열사를 키워서 판을 키우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맞춤형 반도체 쪽, 아식스 쪽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전기를 키울 겁니다. 삼성 쪽이. 그리고 우리가 로봇 관련된 쪽, AI 펀드 쪽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이런 주식이 막 더 폭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로봇 관련된 거에 비해서. 이건 왜 그러냐면 LG그룹이 지금 급해서 그래요. LG그룹은 원래 스마트폰 사업 철수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없으니까 스마트폰 사업 철수하고 배터리 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뭐 배터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호황이 아니라 최악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AI는 올라타야 되는데 이건 갑자기 큰 방향을 돌릴 수는 없다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갑자기 SK 하이닉스급으로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AI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있을 만한 게 LG 이노텍, LG전자 이런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때문에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삼성 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OLED를 중소형 OLED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LG 이노텍은 어쨌거나 애플한테 끌려다니는 기업이지 애플을 선도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그죠? 그리고 LG전자는 TV 가전 쪽이나 이제 생활용품 이쪽인데 이거는 관세로부터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AI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 쪽은 조금 더 힘주고 있어요. LG 쪽이. 그래서 똑같은 로봇주라고 한다면은 LG향 쪽이 1 우선순위, 그 다음에 삼성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그룹들이 급한 걸 해야 돼요. 여기서 도태되면 우리 큰일 나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더 영향을 쏟을 거다. 그래서 SK그룹 쪽에서는 워낙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그냥 순차적으로 갈 거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나 이쪽을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도와주고 있으면 그쪽 계속 갈 거고 그 다음에 삼성 쪽은 반도체는 역전하기 힘들다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규모 가지고서 멀티플 하기 어렵다. 그래서 삼성 전기 쪽을 키우려고 할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룹사들이 어느 쪽에 영향을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LG 쪽은 로봇 쪽으로 아마 힘을 주기 시작을 할 거다.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AB원 같은 경우가 갑자기 상한가 나왔어요. 기술 이전했다가, 왕따 시키다가.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지수도 낙폭주 하다 갑자기 폭등 나올 수 있어요. 순위로 치면, 반도체가 먼저 간 다음에 바이오가 따라붙는 형태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반도체가 있고 바이오가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이오하고 반도체 순서가 바뀌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 쪽, 이쪽은 좀 수익률이 꽤 크게 터질 것 같으니까 이쪽 공략하시는 분들 수익을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배터리 쪽은 다행히 반등 나와서 다행이기는 한데, 좀 자동차랑 좀 비슷하게 시장에서 이렇게 지수를 좀 땡겨주는 역할보다는 좀 받쳐주는 역할? 우리 이제 하락장은 그만 가자. 이 정도의 좀 역할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위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포지션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융지주사, 이재명 정부 때는, 금융지주사가 포트에 있으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얘기들 저희 잘 챙겨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